안녕하세요, 장카푸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데 항상 등장하는 박지성 선수는 당시 세계 최고의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화려한 클럽 커리어를 자랑하고 100번의 A매치를 통해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등 소속팀과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기록해왔지만 이러한 이면의 모습이 우리가 박지성을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최고의 주장으로 뽑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 당시 박지성 선수가 주장으로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아직도 박지성 선수 같은 주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감탄과 찬사를 넘어 보는 이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던 박지성 선수가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주장으로 뽑히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리더십. 박지성은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뛰며 동료 선수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전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박지성은 아직까지 회자되는 산책 세레머니가 나온 선제골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일본 나가토모와의 볼 경합에서 뒤처진 이후 약 40m 이상을 정열적으로 뛰어가 태클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역대 대한민국 최고의 주장이라는 것을 이 한 장면을 통해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박지성은 모든 것이 뛰어난 육각형 미드필더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속팀 맨유에서부터 인정받아온 체력과 수비, 태클 능력이 눈에 띄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메시를 향한 태클만 봐도 알 수 있듯 그의 태클 능력은 가히 세계 최정상급이었는데 그러한 능력은 국가대표에서도 여실히 가시되며 주장으로서 세계 최고 선수로서의 높음보다 팀원 모두에게 힘과 열정을 주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모든 국가대표 경기를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박지성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헌신적으로 팀을 이끌었고 이러한 모습은 국가대표 팀원 모두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프랑스전에서 박지성은 후반전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며 한국의 역사적인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내었는데 이 경기에서 박지성은 90분 내내 경기장을 누비며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했고 경기 이후 피파가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표팀 경기에서 박지성은 매경기 평균적으로 경기당 약 12km 이상의 거리를 뛰며 경기장에 있는 22명의 선수 중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해왔으며 중앙에서 박지성의 활동량과 헌신적인 태도는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하여금 매번 수비 안정과 공격 전개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험. 박지성은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통해 경험을 쌓아 한국 축구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와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 총 1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기 주역으로 활약하였는데요. 특히 두 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선발 출장 등 세계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쌓으며 이는 곧 한국 대표팀의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월드컵 같은 국제 무대에서 팀을 이끌고 중요한 순간마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동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러한 세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박지성은 중요한 국제대회에서 항상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대표팀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별히 박지성 선수는 어린 나이부터 대표팀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결정적인 골과 어시스트를 통해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박지성이 21살의 나이로 참가한 첫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박지성은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한국의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되었습니다. 25살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선 프랑스전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동점골을 기록했으며 또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그리스전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며 한국의 첫 원정 월드컵 승리를 이끌기도 하였죠. 박지성은 A매치에서 총 100경기에 출전해 13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본선에서만 3골을 기록하며 한국 선수로서는 월드컵 3회 연속 득점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지성이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위해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술적 이해도와 다재다능함. 박지성은 이러한 헌신적인 자세와 세계적인 경험 외에도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전술적 이해 능력과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대표팀에서 중앙 미드필더, 윙어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활약하였는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박지성은 미드필더 전반을 오가며 상대의 주 공격수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그는 팀이 전술적으로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었고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을 이끌었죠. 또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와의 치열한 경기 속에서도 팀의 중심을 잡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박지성의 주장 기간 동안 대표팀은 총 38경기에서 22승 9무 7패를 기록하며 58%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였는데요. 특히 박지성이 주장으로 참가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통해 한국이 원정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박지성은 헌신적인 리더십과 글로벌 경험, 다재다능한 전술적 기여를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역대 최고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매번 뛰어난 퍼포먼스로 한국을 이끈 캡틴밥 박지성 선수는 2011년 1월 아시안컵이 끝난 후 만 30살의 나이로 비교적 이른 국가대표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이 손상된 그의 무릎 때문이었는데요. 박지성은 2003년 에인트호벤 시절 오른쪽 무릎에 반월형 연골판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07년 4월에는 다시 오른쪽 무릎 연골 재생 수술을 받은 후 9개월의 힘겨운 재활 후에 그라운드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영국과 한국이라는 장거리 비행을 매년 오가며 그의 무릎엔 많은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 10월 세네갈과 평가전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한 뒤 오른쪽 무릎이 부어오르는 바람에 9경기 연속 벤치에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고 한국을 다녀오면 10일 이상 경기를 치르지 못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박지성 또한 국가대표 은퇴
은퇴 기자회견에서 만약 부상이 없었다면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대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대표팀 경기를 거부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은퇴하는 만큼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은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표팀 생활에 후회는 없다라고 말하며 결국 자신이 온몸을 바쳐 뛴 두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국가대표 경기로 인해 자신의 무릎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박지성은 단순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에 그치지 않고 대표팀의 모든 선수들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성은 주장으로서 팀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어려운 순간마다 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죠. 한국 축구가 경기장 안팎으로 다소 흔들리고 있는 요즘, 그래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박지성의 존재가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이상 택배크로스 장인 장카프였습니다.